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대략 마쳤고요.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죠. 어떻게 하면 될지.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로그인을 여러분 그 구글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 경우, 사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카피하셔서 그 콜랩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다운로드 데이터셋 as zip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수업을 위해서 일단은 받아 놨습니다. 요 아카이브 이 그 zip 파일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을 받아놨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네, 저장해 놨고요. 그러면 전 이제 바탕화면에 지금 여러분 이제 공유가 안 돼서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있죠? 네, 구글 드라이브로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 그 구글 지메일 있잖아요. 지메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메일을 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개인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메일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열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 구글 드라이브가 다 있습니다. 그게 약 최초로 한 15기가 정도를 주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가 요게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요걸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고 나면 이게 아마 그 강의 가장 처음에 제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린 그 영상에는 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더 그 구체적으로 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 마이 드라이브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 드라이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폴더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Gen AI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시면 폴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폴더를 요 수업에 맞춰서 이렇게 열면 뉴 폴더라는 걸 누르시면 새로운 폴더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요 마이 드라이브 제일 요 모 디렉토리 제일 위에 있는 디렉토리죠. 여기다가 이제 Gen AI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이 캐글에서 다운받았을 그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제가 여기다가 저는 지금 바탕화면인데 공유가 안 돼서 안 보실 텐데 제가 끌어올게요. 끌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시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여러분 파일이 여기 업로드가 되고 이 파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콜랩 여시는 방법 아실 겁니다. 콜랩을 여는 방법. 콜랩을 여는 방법은 제가 그 지난번에 네, AI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제일 처음에 샘플 보여드렸을 때 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쭉 가신 다음에 모어가 있습니다. 모어로 들어가셔서 여기 구글 콜래보러토리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네, 구글 콜랩 화면이 뜨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네, 그건데요. 조금 제 컴퓨터가 오늘 늦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네,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이제 커넥트 누르셨겠죠? 네, 커넥트를 눌러야 여러분들 이 세션이 지금 그 구글 콜랩에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접속이 되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전 해주시고 이 체크마크가 뜨면 네, 연결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디렉토리를 딱 보면 모르는 그 폴더들이죠. 네, 돼 있을 때 요 폴더의 세모 모양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공유라고 이렇게 뜨네요. 이게 예, 마운트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마운트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 그 폴더를 이 콜랩 세션에 링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이 콜랩 세션에 연동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라고 네, 클릭하시면 마운팅이 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됐네요. 이게 지나고 나면 여기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드라이브에 아까 이제 보셨던 마이 드라이브가 보이죠. 마이 드라이브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들어가면 빌보드 5000의 CSV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Gen AI 데이터 어널시스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옮겨놨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어떤 이름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네, 이 파일명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얘가 어디 있는지 그 경로를 아셔야 됩니다.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요 옆에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copy path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copy path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코드셀이죠. 코드셀에다가 하나 이 타입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잠깐 요거를 정리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패스라고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그 경로가 패스가 이 카피가 되어 있을 테니까 요거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게 되겠죠. 전체가. 그럼 이제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이제 여기로 예, 이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요 패스라는 요 이름에다가 이 경로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실행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GPT 활용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뭐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불러 들여와야 되겠죠. 이 코드. 네.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냥 코드라고 하면 이 파이썬이나 이 콜랩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give code to import 이게 어떤 파일이었었냐면 CSV 파일일 거예요. 그죠? 네, CSV라고 되어 있죠. CSV라는 건 뭐냐면 comma separated value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네, CSV는 그리고 CSV는 다름이 아니고 콤마, 예, 우리말로 콤마죠. 콤마 separated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포맷이긴 한데요. 콤마 separated values 이 앞자를 딴 건데요. 여기 있는 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이 다 콤마로 떨어져 있는 거. 각각의 밸류를 콤마로 떨어뜨려져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형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보다는 이게 훨씬 더 경량입니다. 경량이기 때문에 탑재하기도 조금 더 편하시고요. 이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고 분석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CSV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 import CSV 파일 해보죠.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네, 판다스에서 예, 요거를 임포트를 해야 된다고 하죠. 판다스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판다스를 PD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PD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 네, 판다스란 얘기죠. 판다스를 PD라는 이 알리아스, 이 별칭으로 이제 부르기로 한 거고 이 PD.이라는 거는 이 read CSV라는 명령어가 PD에 속하기 때문이다. 판다스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요거 그냥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요 아래는 이제 코리안 폰트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럴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텍스트 분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인코딩 방식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한글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이걸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서요. 네. 코드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에 예,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있죠. 여기에 your file CSV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가 이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거 패스를 주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Replace your file with the path to your CSV file. 그러니까 요거랑 replace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는 요거를 네. 다시 물어봐도 아마 같은 걸 주긴 할 텐데요. 한번 해보죠, 뭐. 자, 내 파일의 패스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네. GPT로 가셔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Here is the path to the 네. 파일로 가는 패스는 요거야.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use it to re reproduce the code.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대로 요 지금 패스를 지금 얘가 만들어 놨죠. 그럼 제가 지금 했었던 이 패스 좀 크게 해볼까요? 좀 안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지금 얘가 지금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여기도 얘가 자 패스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정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랑 같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패스를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 요 파일 CSV라고 돼 있잖아요. 요 다운표 안에.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원래 넣어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우고 아까 그냥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패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패스는 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여기 패스 1이라고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패스 1으로 같이 나와야 되죠. 이게 지금 만약에 반복이 안 되면 네, 여기 노랑 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매칭이 되는 게 위에 없었기 때문에 노랑 줄이 뜨는 거죠. 조심하라고. 네, 지금 일단 패스를 한번 해보죠. 아까 패스는 저장이 되었으니까 요대로 되면 요대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얘가 뭘 하냐면 d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 pd 안에 있는 그죠? 판다스 안에 있는 명령어 중 read csv를 해가지고 이 패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디다 저장했나요? df라고 해놨잖아요. df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df라고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그 코딩 했을 때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자, df라고 해서 df 중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df.head라고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가장 제일 첫 번째 다섯 줄이 올라옵니다. 이게 데이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를 다 보여주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볼 수도 없죠. 그러면 야, 대충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다. 예, 그렇게 할 때 헤드라는 명령을 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 혹은 두 번째 옵서베이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 5개가 나왔고요. 자, 네, 송 타이틀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고 단순히
한 개 음악이 다른 어떤 음악이랑 다른지만 우리가 확인 가능합니다. 카테고리칼이죠. 아, 카테고리칼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베리어블이죠. 자, 그 다음에 아티스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총 스트리밍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데일리 스트림, 그리고 장르, 그리고 이 언제 출시가 언제 됐는지 그 음악이, 그리고 가장 높았었던 순위는 언제인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피처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의 피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13개의 피처가 되고, 피처도 되고요. 13개 베리어블도 되고요. 베리어블도 되고요. 애트리뷰트도 되겠죠. 음, 이- 각각의 음악을 13개 특성을 잡아낸 거잖아요. 그죠? 뭐, 스트림 얼마나 됐느냐, 뭐, 그 차트에 머물렀던 게 몇 주였느냐, 뭐, 이 가사는 얼마나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 에너지가 뭐,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노래, 이 압서베이션들이잖아요. 압서베이션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네, 피처링을 하는 거죠. 13개의 이 특성에 따라서 코딩을 쭉 해놓은 거죠. 그는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피처라는 말도 쓰지만 결국은 이게 디멘전이 됩니다. 디멘전. 디멘전이 차원이잖아요. 디멘전. 차원. 그러면은 각각의 노래를 몇 개 차원? 13개 차원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3차원은 생각할 수 있죠. 2차원 생각할 수 있고 1차원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2, 3차원은 가능한데 저 고차원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13차원은 본 적 없죠, 여러분. 3차원까지는 인간이 3차원 동물이기 때문에 13차원으로 각각의 노래를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각각의 노래를 13개의 특성에 따라서 해놨었, 그 코딩을 해놓은 데이터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게 옵서베이션 숫자는 모르겠죠. 옵서베이션 숫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 float to show a number of observation. 옵서베이션으로 해도 되고요. 케이스로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프린트라고 해놓고 랭이라고 나왔죠. 랭. 랭은 뭐냐면 랭스입니다. 랭스. 요거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랭이라고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랭은 랭. 이 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 얘기죠. 기장이란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요즘에 자 랭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1800, 4850개죠. 아까 얘기하기로는 5000개 썼었는데 150개는 지금 빠져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카피해 볼까요? 자, 카피해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쉐이프입니다. 쉐이프. 데이터 프레임의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4855 13. 아 이거 보면 딱 여러분들 행렬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이게 뭐예요? 케이스가 4850 그리고 칼럼 혹은 피처가 13개인 데이터란 얘기죠. 그러면 4850 곱하기 13짜리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행렬이네요. 그죠? 행렬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행렬을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요 쉐이프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아, 이게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얼마나 크구나. 네, 여기에는 변인 몇 개? 13개. 혹은 피처 13개에다가 우리가 총 어, 코딩을 해 놓은 그 곡의 수, 곡이 총 4850개가 들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임포트를 해봤고요. 임포트 후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생김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일단은 카테고리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칼을 어떻게 할까요? 자, 카테고리칼 중에 의미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장르를 한번 보죠, 여러분. 장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비디오를 한번 끄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르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자면 어떤 형태의 시각화가 가능할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르를 어떻게 시각화할까? 한 5분 정도 여러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시면 여러분의 답을 먼저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죠. Visualize.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변인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죠? 알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GPT-4O의 어, 그 유료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 variable 이게 이게 뭐였었나 한번 볼까요? 이름이 장르였죠. 장르. 네. 를 저기가 이제 W 표시가 있긴 한 W가 아니라 원화 표시죠. 이 원화 표시는 네, 일단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르가 맞고요. 장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에 타입을 줘야 될 겁니다. it is. 사실은 장르라고 얘기하면 얘가 딱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장르라고 하면 아 이거는 카테고리칼일 거야라고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아마 카테고리칼 변인에 맞는 시각화 코드를 주긴 할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죠. It is a categorical variabl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이제 발플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방에 답을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봤다면 아 그냥 처음부터 발플랫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저렇게 한번 해보죠. 자, 카피를 한번 해볼까요? 뭐 대략 보시면 matplotlib구나. 이게 맷 웹플랫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는 패키지인데요. 여기서 네, 얘를 PLT로 받았죠. PLT를 가지고 네, 시각화를 하고 있죠. 이걸 카피에다가 그냥 네,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드를 만드시고 코드 셀을 만드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DF 안에 이제 장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네요. 장르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보면 어때요? 여기 이제 프리퀀시가 나오죠. 요거는 빈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빈도 얼마나 나오냐? 제일 많은 게 지금 얘가 정렬을 해놨죠. 정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거의 뭐 이거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위에 코드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인디가 제일 많네요. 인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드럼 앤 베이스라는 장르가 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블루스, 메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가장 적은 게 뭐 이게 재즈 정도 되겠죠. 재즈 정도 되고 이게 뭐 신터사이즈 웨이브인가 봐요. 약간 좀 특이한 음악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가장 빈도가 적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보시면 인디가 한 250 정도에 가까이 와 있고요. 그렇다고
이 샌디 웨이브가 가장 적긴 하지만 뭐 200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여기다 좀 뭐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추가를 하기 전에 일단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카운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장르 카운트 플랫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발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발 플랫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뭐 X 틱이 있잖아요. 틱. 예. 틱 나오고 여기 요게 틱인데요. 여기 틱인데 어떻게 나타낼까요? 로테이션 하라고 해놨잖아요. 45도 각도로 좀 돌려줘. 그러니까 이게 음악 이게 긴 경우에 예, 한 분에 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45도씩 틀어놓은 거죠. 이걸 인디랑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 원래대로 이제 수평으로 쭉 쓰게 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랑 겹쳐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상당히 스마트하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테이블을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give code to generate frequency table. 네. 빈도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도표. 네. 빈도표는 이제 차트로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고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카운트가 각각 몇 개인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음, 작년에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여기를 달라고 했고 요거 이전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코드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네, 요렇게 한번 해보죠. 음. 보시면 각각의 그 장르에 그 몇 개의 음악이 포함되는지가 쭉 들어가 있죠. 아까처럼 인디가 250에 가깝다고 했는데 거의 250이죠. 249고 실측치가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트 웨이브 200이 약간 안 됐었었는데 저는 20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각 장르에 해당하는 음악이 몇 곡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좀 나와 있었던 게 보면 렐러티브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ative는 이 비교 가능한 거죠. 그냥 숫자로 주면은 이게 그냥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포션, 프로포션 혹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 그게 렐러티브 프리퀀시입니다. 비교 빈도수.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빈도표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발플랫으로 그리는 거야. 발플랫으로 그리는 건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포션을 한번 보죠. 네. 프로포션으로 보면 자, 인디가 많다고 하지만 5.13%, 한 5% 정도 되는 거고 예, 센스웨이가 적다고 해도 거의 4%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분포는 상당히 골고루 돼 있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이게 눈으로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음, 여기에다가 더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여기 위에다가 실제 값을 써주면 좋은데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경우에는 뭐 글자가 좀 삐져나가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만 제가 대략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give code to create 발플랫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발플랫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여기다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발플랫입니다. 발플랫.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이미지가 뭘로 불리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약간 좀 전문성 있어 보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거는 발플랫 제가 여러 가지 플랫의 이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작성했었던 플랫이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발플랫인데 아이고 네 발플랫인데요. 발플랫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얘기해 볼까요? add the frequency the
frequency for each category, each 장르라고 할까요? each 장르. The frequency for each 장르 bar. 바에다가 각 장르의 바에다가 frequency를 넣으란 얘기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복잡해지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작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차트 하나 안에 여기 이제 249, 242, 240 이렇게 쭉 내려가죠. 각각의 이제 그 빈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차트니까 네, 실제적으로 네, 숫자도 파악 가능하죠. 아까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분포도 네, 각각의 그 장르가 얼마나 분포가 되는지 비교 혹은 상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양이 조금 더 늘어났고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차트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거, 괄목까지는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요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발 플랫은. 자, 발 플랫입니다. 다시 발 플랫. 막대 그래프입니다. 발 플랫이고요.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죠. 이게 다 떨어져 있다는 얘는 얘랑 다르다는 얘기죠.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드럼 앤 베이스가 인디보다 사실은 이 프리퀀시가 낮긴 하지만 이 드럼이랑 베이스가 인디보다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카테고리칼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장르가 서로 질적으로 완전 다른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떼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네, 발플랫이 되겠습니다. 발플랫은 뭘 위해서? 카테고리칼.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시각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끄는 다음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카테고리칼 변인에 대해서 했으니까요. 요 다음 시간에는 컨티뉴어스 변인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